안녕하세요. 미조용 보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총캉스를 즐기러 갔다가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남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제보드릴 사연은 몇 년 전에 친구 2명과 여행을 갔다가 겪었던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은 밝히지 않고 사연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2달 전부터 친구와 여행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테마 여행을 즐기기로 했고 선택한 테마는 시골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는 총캉스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바닷가를 둘러보고 근처 숙소에서 호캉스를 하며 쉬는 거였는데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집안일로 인해 여행을 못 가게 되었고 저희 셋이서 다시 여행지를 고르던 중 여행가는 친구 중 직장 동료가 최근에 총캉스를 다녀와서 재밌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총캉스 하는 거 어떨까 하는 말에 총캉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점심쯤 만나 점심을 먹고 출발했고 주위엔 마트가 없어 미리 근처 마트에 들려 음식과 디저트를 사서 총캉스를 하기로 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총캉스라고 해서 진짜 시골집을 생각했지만 의외로 집에 가보니 예약하면서 봤던 사진 구조보다 더 괜찮았고 외관은 시골집인데 내부는 도시에 있는 저희 집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숙소 주위엔 할머니 집에 가면 보이는 풍경 그대로였고 낮이어서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을 어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숙소 옆엔 계곡이 있고 그 뒤로는 산이 보여서 경치 또한 좋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는 느낌이었죠. 저희는 짐을 풀고 숙소에 배치된 꽃무늬 옷으로 갈아입은 뒤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한참을 계곡에서 저희 셋은 발을 담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희는 인기척에 셋 다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았는데요. 그곳에는 인상 좋은 숙소 주인 아저씨가 웃으며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숙소 주인 아저씨가 오셔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차로 20분만 가면 경치가 끝내주는 절이 하나 있는데 관광객도 거의 없어서 조용하고 절 마당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예술이다 하시더군요. 저희는 다음날 새벽 일찍 그 절에 가서 해가 뜨는 일출을 보기로 계획했죠. 저희는 그렇게 다음날 새벽 일출을 보러 가기 위해 전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5시쯤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기로 했고 천천히 준비하고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에 절 이름을 찍어보니 검색이 안 되더군요. 너무 이른 새벽이어서 숙소 주인 부부를 깨우기도 미안했고 전날 숙소 주인이 알려준 대로 이 길로 쭉 가다가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포장도로가 이어졌지만 점점 길이 좁아지고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양옆으로는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빛도 잘 안 들어오고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가는 거 맞냐며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금방 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돌아갈까 생각하던 찰나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는 앞에 이정표가 보인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간판은 오래돼서 녹이 슬고 글씨 또한 거의 벗겨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곳에 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는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맞나 보다 하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면서 절이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크지도 않고 뭔가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는 아니구나 싶더군요. 특히 절인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가려서 그런지 빛이 안 들어와 어두웠고 주변엔 사람 허리까지 오는 잡초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가지 말까라는 말을 하였지만 이왕 왔으니 들어가서 풍경이라도 보고 가자며 공터를 찾아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은 법당 하나와 요사채 비슷한 작은 건물 2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주변에 사람 그림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절이라면 이른 시간이라도 보통 스님이든 신도든 한두 명쯤은 있을 텐데 여기는 마당에도 법당 안에도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하품을 하며 아침이라 그런가 사람이 없다 했고 친구의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안심을 가지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풍경은 하나 없고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나무 한 그루와 절은 나무에 둘러싸여 울신연스러운 느낌이 풍기는 절이었는데요.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절에 왔으니 법당에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가야겠다 싶었고, 저희는 법당으로 보이는 곳에 올라가 신발을 벗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안쪽에서 처음 맡아보는 탁한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였죠. 처음 맡아봤지만 꽤 오래 비워둔 법당 특유의 공기 냄새 같아 보였습니다. 안에는 불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됐는지 먼지가 가득 쌓여 불상이 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상 뒤쪽 벽에는 색이 거의 바랜 괴상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요. 그 벽화 속 인물들은 모두 얼굴이 흐릿했고 눈 부분이 유난히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농담처럼 여긴 좀 느낌이 쎄하다며 분위기를 전환할 겸 귀신이나 도깨비가 나올 것 같다며 웃으며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듣고 웃으려던 찰나에 법당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뒤를 바라봤는데요.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흰 서로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더 있고 싶지 않아서 황급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요사체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도 저기가 열려 있었나 생각하며 바라보는데 창문 뒤 어두운 공간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사이 그 형체는 아주 천천히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우리 일출이고 뭐고 그냥 돌아가자,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다며 친구에게 이야기했고, 친구도 제 말에 동의하는지 그렇게 하자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냥 조용하고 낡은 절 같았는데 이제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시동이 잘 안 걸리더군요.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시동이 걸려서 부랴부랴 절을 빠져나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다들 차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창밖만 보았죠. 그렇게 30분쯤 달려서 마을로 내려왔을 때 미약하게 잡히던 휴대폰 신호가 다시 잡혔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도착해서 서로 아무 말도 없이 휴식을 취했는데요. 몇 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제 옆에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 간 거지 하고 일어나서 밖을 나갔는데요. 밖에는 친구들과 숙소 주인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대화에 참여했는데요. 친구 중 한 명은 잠시 자다 깨서 아침에 다녀온 절 이름을 다시 검색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도 그 절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 친구 한 명이 더 일어나자 아침에 다녀온 절에 대해 숙소 주인분에게 물어보자 하고 나갔다는데요. 친구들은 숙소 마당에 있는 주인 부부에게 아침에 다녀온 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잠시 웃으며 이야기를 듣다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절 이름이 뭐였냐며 물어보셨는데요. 친구가 간판에 쓰여 있던 이름을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저씨를 보시며 손님들한테 그쪽 절을 알려줬냐며 묻더군요. 아저씨는 당황해하며 숙소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절 이름을 이야기하셨고, 저희 쪽을 슬쩍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에 저희 셋 다 눈치를 보다가 아주머니는 저희가 아침에 다녀온 절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고 하셨고, 아주머니가 알기론 한 20년 전부터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이라며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새벽에 보고 들어가고 불상까지 봤던 절인데 20년 전부터 사람이 없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는데요. 친구는 근데 거기 사람이 한 명 있던데 그건 누구냐 묻더군요. 저도 깜짝 놀라서 요사체에서 사람을 본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반내봤어라고 말하셨고, 그때 숙소 주인 아저씨가 다시 들어와서는 저희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혹시 절 마당에 느티나무가 아직도 있냐며 물으셨는데요. 저희는 네 있었어요. 되게 크고라며 대답하자 아저씨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거기 나무에서라며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려고 하시다가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시곤 말은 끝까지 안 하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았는데요. 그날까지 원래는 해당 숙소에서 머물기로 했으나
숙소 주인의 걱정 어린 요청으로 저희는 여행 계획을 전부 취소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너무 무서워서 서로 친구 집에서 같이 자기로 하고 친구 집에서 잤던 기억이 있는데요. 친구 집에 도착하여 제가 본 사람 형체를 이야기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친구 한 명은 저희에게 본인은 법당 안에서 사람 형체를 봤는데 머리에 피를 흘리는 스님과 얼굴이 없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봤다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 절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 해당 이야기를 해주니 생각보다 버려진 절이 많이 있다고 하셨고 땡중보다 무서운 게 버려진 절이라며 버려진 절에는 얼씬도 하면 안 되고 보아도 못 본 척해야 한다며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혹시나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절대로 무언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절에는 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